반갑습니다. 저일권입니다. 8월 4일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7월 30일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8월 4일입니다. 월요일장. 코스피 지수가 장대 음봉 126포인트 정도 빠졌을 때는 많이 급락이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반발 매수세. 자, 이제는 올라가면은 어디가 저항이야? 3200 정도가 저항선에 얻어맞게 돼 있어요. 일단 얻어맞아. 근데 뭐 뚫어주면 너무 강해져서 그다음부터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한 번 더 올라가서 3200 정도 가서 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이제는 물론 상승장에도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하락장에도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려 있으면은 뭐 계속 하락장이다 그래서 계속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뭐 이렇게 11선에서 지지 한번 나왔죠. 하지만 5일선 저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11선 무너지면은 다시 21선 쪽으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유념을 하셔서 매매들을 항상 어떠한 종목이라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좀 눈에 띈 게 HD 현대건설 기계죠. 현대건설 기계. 요 종목이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음봉 만들어 놓고 오늘 좀 세게 움직여줬는데 9포인트 정도 올려줬는데 다시 추세를 살려주는지 요 종목이 움직이면은 현대 인프라코어도 같이 좀 움직이는 두 종목이 같이 움직입니다.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니까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 HJ중공업 선박 관련주를 해가지고 이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종목이 옆으로 행보하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쫓아가지고 매도 그리고 한번 샀다 팔았다 땡 입질 한번 했다가 땡 이제 저는 오전만 잠깐 매매를 하고 좀 다른 일들이 좀 많아서 8월 달부터는 매매를 조금 자제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한라 IMS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계속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을 좀 하셔야 돼. 지금은 좀 높아. 지금은 좀 높지만은 조정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추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기간 조정 옆으로 4일 정도 이렇게 주죠. 음봉으로도. 그리고 지켜주는 자리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에서 집중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먹거리는 한번 좀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자리에 샀을 때는 저는 저 올라갈 때 쫓았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을 했지만은 이런 밑에서 잡으면은 뭐 5일선 11선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버텨주고 올라가면 계속 홀딩 전략도 유효한 거고 그때는 또 이렇게 내려 올라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면 또 원위치도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냥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딱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가 두 종목 나왔는데 유진 테크놀리지 이거 바닥권에서 완전히 이렇게 좀 올리죠. 한번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좀 올린 부분이고 그냥 바닥권에서 올렸을 때는 상한가도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은 한 번 더 다음날 올려줄 수가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어중간한 자리가 높은 자리에서는 상한가 가도 그 다음날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의 위치,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느 자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가주인 썸 에이지. 야, 얘가 여기서 바닥에서 21선을 통과하고 61선 뚫어주고 121선 뚫어주고 241선을 뚫어줬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무너지면 지지선이 어디서 나와? 뭐 241선, 121선, 61선이 지지선이 나오지. 그럼 얘가 지지선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서 뭐 저가 주니까 280원, 275원 이런 쪽까지 지지가 나오면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거야. 확률이. 그래서 단타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치는 거야. 해가지고 각 지지선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항선이야. 저항선.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위에 저항선들이 있는데 그걸 뚫어줘. 그럼 저항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좀 강하다. 그 다시 조정을 주고 빠졌을 때는 그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줄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력. 그냥 무조건 100% 올라간다가 아니라 여력이 생긴다. 여력이. 그냥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저점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상한가를 갔지만은 만약에 높은 자리다, 어중간 이런 자리다, 이런 자리다 하면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져. 에? 무너진다고. 버티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야. 그럼 또 한 달 동안 쭉 뺐다가 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는 좀 무너질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쫓아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도 매매들을 좀 알면은 뭐 어려운 장이라도 하락장이라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겠죠. 그냥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눌러올 때 한번 매수를 해볼까 말까 하다가 아예 그냥 포기했더니만 점심시간에 막 이렇게 뛰어 올랐네요.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나왔네. 네, 지금 집중이 이제는 8월 달부터는 뭐 매매를 조금 못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사업들 때문에 그래도 일단 장 끝나고 또 새로운 종목은 매일매일 저는 찾고 있기 때문에 자 4x4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매매일지에서도 전날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했어. 그죠? 매수 매도 해가지고 8포인트 정도 챙기고 다시 뭐 매수 매도 해가지고 여기서 입질 들었는데 매수가 되고 이렇게 끝났어. 자 얘가 오늘 슈팅이 21선까지 올라가주면 한번 파는데 뭐 올라갔었네. 자 얘는 뭐 입질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질만 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모양을 보고 하루 종일 빠지겠구나. 근데 입질이라도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입질이라도 정리 이렇게 16,000원 쪽으로 내려올 때 정리. 그럼 물론 좀 더 빠졌죠. 15,750원인데 그러면은 얘가 나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 그럼 이런 모양이라면은 다시 2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입질이라도 정리를 해준다. 정리. 근데 얘가 21선까지 내일 빠졌어. 예를 들어서 그럼 빠졌으면은 내가 입질만 했다 하더라도 내가 뭐 1% 1.5% 거기서 그것만 손실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홀딩을 했을 때 21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게 7%가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고 5%가 마이너스가 나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질 수는 있는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은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려줘야지 올려주는 거지. 얘네들이 올려줘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매수해서 올려요? 힘들잖아. 그럼 만약에 21선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만에 하나 20선을 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얘가 다시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든 무너뜨렸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 매수가 쪽에 오면은 다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 2% 안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입질만 했다 하더라도 이게 나의 매매 원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원칙만 좀 세워서 매매를 하고 제 영상을 보고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지켜주는지 지키고 올라가는지 그렇게 좀 매매 포지션을 잡아주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서 뭐 큰 저거는 손실은 안 보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서 하나씩 좀 알려드리니까 잘 생각하셔서 대응들을 하시고 매매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눈에 띄는 애들이 뭐 다른 애들도 다 반발 매수 애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나왔어요. 원전 관련주도 그렇고 반도체 뭐 대부분 나왔는데 오늘 눈에 띄는 게 K 옥션. 제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 이 종목을 샀는데 K 옥션 요 부분도 토큰 증권 관련주로 해가지고 테마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올렸다 해도 박스권을 좀 올려주면서 윗권에는 달렸어요. 그럼 조정을 줬을 때 또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야. 그리고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61선 지지 나오나 확인하랬죠. 그 61선 지지가 나왔죠. 이렇게 지지가 나왔는데 지금 종가상으로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은 조금 지지는 나왔지만은 아직 조금은 약하네. 그리고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네. 지지는 나왔지만은 조금은 약하다. 그래서 때는 내일 또 한 번 봐야 되고 내일 또 한 번 봐야 되고 다음날 또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지지가 나와서 공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은 5일선 10일선 회복을 못했어. 그럼 좀 약하네. 그럼 그 다음날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 60일선을 지켜주는 모양새가 하루 이틀 더 나오는지 그거를 관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막 매수해서 돈 막 수익을 내려고만 막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들 하면은 이러한 패턴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모양이 나오면은 61선이 무너지는구나. 약하구나. 이런 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 그게 먼저 중요한 거야. 주식으로 내가 막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차트들이 종목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버티는지 빠지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원전 관련주들도 한번 오늘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요 6만 원을 계속 지켜주네요. 지켜주고 또 올라가면 얻어맞고, 그죠?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애들 좀 계속 지켜주는지. 자, BH 많이 빠졌죠. 빠지고 지금 양봉들이 다 나왔지만은 여기서 다음날 세게 움직여주는지 아니면 또 약하게 해서 또 빠지는지, 이런 게 가장 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많이 해야 돼. 양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이제부터 강해 라는 생각하지 말고, 종목마다 다 틀려요. 또 강한 종목이 또 오늘 강해도 내일 또 한번 강한 종목들도 나타나. 하지만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오늘 막 빠졌다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매를 또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타, 이격 이런 걸 봤을 때는 플리토라는 종목 AI 관련주죠. 요 전날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그럼 오르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번 더 올려. 그럼 분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얘가 전일 종가가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큰 매물은 없어. 얘가 끝나서 바로 눌러서 출발하고 이평선이 뭉친 자리에서 한번 매수 따다다닥 이렇게 매수 한번 고점에서 매도 쳐주죠. 매도 쳐줘. 다시 매도 땡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만 5포인트라도 수익을 챙기고 또 매도 앞전 고점 가면은 매도 쳐준다. 이게 이제 앞전 고점 가면은 어찌됐든 간에 매도를 쳐준다. 얘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매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행보해. 매수 무너져 매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일봉상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다면은 어디까지 갔다가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점에서 올라갈 때 내가 못 봐가지고 팔질 못했어. 근데 탁 무너져 정리를 해버리잖아. 평단가 매수가 쪽에서는 매도 이렇게 매도. 그럼 내가 여기서 뭐 1% 손해 봤더라도 내가 5% 먹었으니까 뭐 4%, 이 종목은 뭐 3, 4% 챙긴다, 수수료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올라가다가 얻어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는 단타로만 대응을 해주고 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냥 이런 요령을 좀 오늘 알려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장을 대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단타 치시는 분들, 어저께 라이브 방송할 때 단타의 습관이 잘못돼서 계속 습관이 돼. 자꾸만 이게 단타도 손해 보면서 자꾸만 높은 자리에 쫓아 들어가서 또 뭐 2, 3% 빠질 때 손절하고, 이거 습관돼요, 습관. 그래서 단타는 치지 말고,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절대 단타 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일봉 매매만 해줘라. 일봉 매매만.
아셨죠? 자, 내일부터라도 좀 종목을 좀 봐야 되는 전일 장대 음봉 코스피 지수가 세게 얻어 맞았는데 덜 빠진 종목들 있죠. 덜 빠진 종목들도 찾아내야 되는 것도 좋을 시점이야 지금. 지수가 엄청 빠지고 모든 종목들은 많이 빠졌는데 요 원익 홀딩스 같은 종목은 자 이렇게 빠진 만큼만 딱 61선에서만 딱 빠져주고 61선까지만 딱 빠져주고서 또 이렇게 올려. 매물은 있어요. 아니 박스권으로 여러분들이 박스권으로 생성을 해서 60선 지지 20선 돌파를 해줬어 오늘. 그랬을 때는 다른 종목들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번 다 대부분이 반등이 나와서 뭐 음봉 그 안에서 놀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올려준 부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힘이 덜 빠지고 폭락장이 왔는데도 안 빠질 만큼만 빠져주고 바로 올려줬네. 그러면은 이 종목에 집중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제 21선, 61선 또 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로써. 그러니까 전날은 안 좋아도 오늘 이게 안 좋으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빠지고 오늘 좋아졌어. 그러면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좋다가도 내일 어떻게 조정을 주고 어떤 모양으로 빠져주고 그 다음날도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러는 거야. 주가라는 것은. 그 때문에 원희홀딩스 뭐 요런 애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세림 BNG인가요? 세림 BNG. 자, 이 종목도 올렸다 내렸다 다시 20선 61선 이렇게 61선 지지받고 올려주고 오늘 또 한번 올려주고 폭락장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지켜주고서 올렸다. 매물은 있어. 그러면 이 부분도 박스권으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또 한번 같이 올려놓고 추적을 해서 21선 쪽에 잘 봐야겠죠. 21선을 지켜주는지 또 무너뜨리는지 또 무너뜨리면 또 61선까지 또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좀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께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종목 패턴에 대해서 이런 종목 그전에 이게 이렇게 움직였지 여길 지지해주는 확률이 많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서 이제 여러분들 매매에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번 주도 아무튼 돌다리 두들겨 가야 되는 장세고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매매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리시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